여러분, 요즘은 흔하게 구할 수도 있고 가격도 저렴한 바나나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나나는 그냥 아무 때나 먹어도 좋은 과일 아닌가? 운동선수들도 먹는 거니까 몸에 좋겠지 뭐 하고 말이죠. 맞습니다. 바나나는 우리 몸에 좋은 에너지, 칼륨, 식이섬유가 풍부한 아주 고마운 과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드시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시니어분들 중에는 당뇨가 있으신 분, 혈압약을 오래 복용 중이신 분,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바나나가 이분들께는 건강식이 아니라 위험한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무심코 먹고 있는 잘못된 조합, 그리고 보관법 하나 차이로 영양이 반으로 줄어드는 경우까지. 오늘 영상에서는 식품 영양학 전문가와 함께 바나나를 어떻게 먹어야 보약이 되는지, 어떤 조합이 건강에 해로운지, 여러분들에게 꼭 맞는 섭취법과 보관법까지 아주 구체적이고 실생활에 바로 적용 가능한 팁을 알려드립니다. 이 영상 하나만 보시면 앞으로 바나나를 더 건강하고 더 안전하게 드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 꽃길 100세와 함께 100세까지 건강하게 걸어가실 준비 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이 끝날 때까지 꼭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식품 영양학을 전공하고 노인 영양을 27년간 연구해온 이현정 박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간편하게 드시는 과일, 바나나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바나나가 왜 운동선수의 간식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바나나는 천연 에너지 보충제입니다. 바나나는 포도당, 과당, 자당과 같은 천연 당분이 풍부합니다. 이 당분들은 섭취 직후 빠르게 체내 에너지원으로 전환되어 운동 직후 피로 회복이나 혈당 저하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운동선수들이 경기 중 바나나를 먹는 이유는 피로를 빠르게 풀어주면서 소화 부담이 적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바나나는 칼륨의 왕입니다. 시니어분들께 특히 중요한 미네랄 칼륨이 바나나에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칼륨은 혈압을 안정시키고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 고혈압 예방과 심장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은 시니어분들에게는 저염식과 더불어 칼륨 섭취가 혈관 건강의 핵심 전략이 됩니다. 세 번째, 바나나는 장 건강의 친구입니다. 바나나는 식이섬유, 특히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해서 변비를 자주 겪는 시니어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하는 이눌린 성분도 포함되어 있어 장내 유익균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 이렇게 몸에 좋은 바나나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과도한 바나나 섭취는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특히 만성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과도한 칼륨 섭취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몸에서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 고칼륨 혈증이 생기면 심장박동 이상, 근육 약화, 심하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뇨를 앓고 있는 분이라면 바나나의 당분 함량이 높기 때문에 식후 혈당 상승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건강에 좋은 바나나도 자신의 몸 상태에 맞춰 적절하게 올바르게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나나는 언제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바나나는 수확 후 시간이 지나면서 껍질 색깔이 연녹색, 노란색, 갈색 반점, 완전한 갈색으로 변해갑니다. 많은 분들이 껍질 색만 보고 바나나를 고르곤 하시는데 사실 바나나의 숙성 단계에 따라 영양소의 구성과 기능도 조금씩 달라진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수확 후 초록빛 바나나는 당분은 낮고 전분은 많습니다. 껍질이 연한 녹색을 띠는 바나나는 아직 충분히 숙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단맛이 적고 전분 함량이 높은 상태입니다. 특히 저항성 전분이라는 것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일반 전분보다 소화가 느리고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장점이 있습니다. 당뇨나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시니어분들께는 이 초록빛 바나나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항성 전분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대장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화가 어렵기 때문에 소화력이 약한 분이나 복부 팽만, 가스가 잘 차는 분들께는 권하지 않습니다. 조금 익어서 노란 바나나는 에너지 효율도 최고, 칼륨 흡수도 높습니다. 바나나가 노란색으로 익으면 전분이 대부분 당분으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바나나는 부드럽고 단맛이 강해지며 섭취 후 빠르게 혈당을 올려 에너지를 공급해줍니다. 특히 아침 식사 대용이나 운동 전후 간식으로 가장 적합한 상태입니다. 심장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칼륨도 이 시기에 흡수가 잘 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고혈압 예방이나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단, 당뇨를 앓고 있는 시니어는 한 번에 1개 이상 드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젠 잘 익어서 갈색 반점이 생긴 바나나는 항산화 물질이 증가되고 소화에도 최적화되었습니다. 껍질에 갈색 반점이 생기기 시작한 바나나는 당분이 최고조에 달하고 항산화 성분 중 하나인 TNF-알파유도 성분이 증가합니다. 이 성분은 면역세포를 자극해 염증과 싸우는 기능을 하는데요. 일부 연구에서는 노화 관련 질환 예방에도 도움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소화도 가장 잘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소화력이 약한 시니어 또는 식욕이 떨어진 분들께 적합한 바나나입니다. 그러나 혈당 급상승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당뇨병 또는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들께는 오히려 피해야 할 시기입니다. 마지막은 껍질까지 완전히 갈색이 된 바나나는 영양 손실도 우려되고 위생주의도 해야 합니다. 껍질 전체가 갈색 또는 검게 된 바나나는 설탕 수준의 당도를 가지고 있지만 이때부터는 비타민C 등 수용성 영양소의 감소가 시작되고 곰팡이나 세균 오염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너무 과숙된 바나나는 시니어분들께 위생상 이유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특히 입맛이 없다고 해서 물컹해진 바나나를 계속 냉장 보관하며 드시는 경우 복통이나 식중독 위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나나는 많은 영양소를 함유한 훌륭한 식품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좋은 음식은 아닙니다. 특히 시니어분들 중 일부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께는 바나나가 예상 외의 건강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점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첫째, 당뇨병 환자에게 바나나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과일입니다. 바나나 1개의 당 함량은 평균 14에서 17g 정도입니다. 이 수치는 중간 크기의 밥 반 공기와 비슷한 당분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나나는 GI 혈당 지수가 중간에서 높은 편이기 때문에 특히 숙성이 많이 된 바나나일수록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습니다. 당뇨병을 앓는 시니어분들께서는 바나나를 단독으로 드시지 마시고 항상 단백질 또는 식이섬유와 함께 섭취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바나나 반개와 삶은 달걀 또는 바나나 슬라이스와 귀리죽 오트밀 이렇게 함께 섭취하면 당의 흡수 속도를 늦춰 혈당 상승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만성 신장질환 환자에게 바나나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한 과일입니다. 보통 중간 크기 1개당 약 400에서 450mg의 칼륨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는 성인 1일 권장 칼륨 섭취량의 약 10에서 13%에 해당합니다. 칼륨은 일반적으로 이뇨작용을 통해 소변으로 배출되지만 만성 신장질환 환자는 이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혈액 속 칼륨이 비정상적으로 쌓일 수 있습니다. 이 상태를 고칼륨 혈증이라고 하는데 심하면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신장 기능에 이상이 있는 분들은 의사의 상담 없이 바나나를 매일 드시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고혈압 약 계열을 복용 중인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니어 분들 중 혈압약을 10년 넘게 복용 중이다라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 중에서도 칼륨 수치를 높일 수 있는 계열의 약들이 있습니다. 예로는 로사르탄, 발사르탄, 리시노프릴, 에날라프릴, 이 약들은 신장에서 칼륨 배출을 억제하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바나나를 자주 먹을 경우 칼륨 수치가 과도하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정기적으로 혈중 칼륨 수치를 검사하면서 바나나 섭취 여부를 조절하셔야 합니다. 넷째, 위식도 역류성 식도염 환자라면 바나나가 트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지만 바나나가 일부 사람들에게는 위산 역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너무 익은 바나나를 공복에 드시면 속쓰림, 트림, 구토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평소 속이 자주 쓰리고 위산 과다 증상이 있는 시니어라면 바나나는 식후 1~2시간 뒤 적은 양으로 시작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은 경우엔 꼭 전문가 상담 후 바나나를 드셔야 합니다. 당뇨병으로 혈당 관리 중인 분, 만성 신장질환 또는 투석 중이신 분, 혈압약 중 ARB 또는 ACEI 계열 복용 중이신 분, 의식도 역류, 속쓰림을 자주 겪으시는 분. 바나나는 아주 좋은 과일이지만 나에게 맞는 시기, 양, 조합을 알고 먹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바나나는 그 자체로도 완전한 간식이지만 우유에 넣어 마시거나 빵과 함께 먹는 등 여러 가지 식품과 조합해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조합이 무조건 좋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시니어분들께는 다음의 조합을 피하거나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바나나와 우유는 위의 부담과 소화장애 유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식사 대용으로 바나나 우유를 드시거나 바나나와 우유를 갈아 스무디로 드시곤 하십니다. 하지만 이 조합은 일부 사람들에게 소화불량이나 속쓰림, 트림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유는 동물성 단백질과 포화지방을 포함하고 있고 바나나는 식이섬유와 당분이 풍부한데 이 둘이 함께 위에 들어가면 소화 속도가 서로 다르게 작용합니다. 그 결과 위에 오래 머무르게 되고 발효나 가스 발생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유당 불내증이 있는 시니어의 경우 이 조합은 소화기계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대안 제안을 드리자면 바나나와 플레인 요거트의 귀리 또는 견과류를 추천드립니다. 이 조합은 장내 유익균을 늘리고 위 부담도 적습니다. 2. 바나나와 감자는 과도한 칼륨 섭취로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감자도 칼륨이 많은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특히 삶은 감자 100g당 약 400mg 이상의 칼륨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바나나 한 개와 감자 반쪽만 함께 먹어도 한 끼에 800에서 1000mg 이상의 칼륨을 섭취하게 됩니다. 평소 신장 기능이 약한 분이 이 조합을 자주 먹는다면 고칼륨 혈증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자, 다시 정리해서 주의 대상은 신장 기능 저하자, 고혈압약 복용자, 만성신부전 환자시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3. 바나나와 스포츠 음료는 전해질 과다 섭취 우려가 있습니다. 운동 후 피로 회복을 위해 바나나와 이온 음료, 스포츠 드링크를 함께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모두 칼륨과 당분이 많아 함께 섭취하면 전해질 농도와 혈당을 과도하게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더운 여름철 시니어분들이 열사병 예방용으로 드실 경우 오히려 탈수와 심장 부담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대안 제안으로는 운동 후에는 바나나만 단독으로 먹고 수분은 물 또는 저나트륨, 미네랄 워터로 보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4. 바나나랑 육류 위주 식사는 소화지연, 위장 트러블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름진 고기류와 바나나는 조합상 극단적으로 소화 시간이 다릅니다. 고기는 위에서 오랫동안 소화되며 단백질과 지방이 중심이고 바나나는 빠르게 소화되어야 하는 탄수화물 위주라. 이 조합은 위장 운동에 혼란을 주어 소화불량, 트림, 더부룩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산이 적어지는 고령층 또는 소화 기능이 떨어진 시니어에겐 이 조합이 맞지 않습니다. 5. 바나나와 설탕 시럽 조합은 당 폭탄입니다. 바나나 자체도 당분이 높은 과일인데 여기에 꿀, 초콜릿 시럽, 아이스크림 등을 곁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조합은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며 장기적으로는 인슐린 저항성 증가, 복부 비만, 당뇨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이 입맛이 없어 달콤하게 먹기 위해 이런 방식으로 드신다면 건강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바나나와 함께 피해야 할 주요 조합을 다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식품 이유는 우유, 소화불량, 위장 트러블 위험, 감자는 칼륨 과다, 스포츠 음료는 전해질 과잉, 혈당 상승 유발, 기름진 고기는 소화 불균형, 설탕, 시럽, 꿀은 혈당 급상승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나나와 같이 먹으면 더 건강해지는 음식들, 그리고 섭취 시간대별 바나나의 효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나나는 단독으로도 훌륭하지만 어떤 식품과 함께 드시느냐에 따라 소화, 혈당, 면역, 장 건강까지 더욱 다양하고 시너지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나나의 견과류 곁들임, 호두, 아몬드, 캐슈넛 등. 바나나의 당분은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지만 여기에 견과류를 함께 드시면 지방과 단백질이 흡수 속도를 늦춰주어 혈당 급등을 방지합니다. 또한 견과류는 불포화 지방산, 비타민이, 마그네슘이 풍부하여 심혈관 건강과 두뇌 건강에 도움이 되죠. 추천 섭취 예시를 드리자면 오전 간식으로 바나나 반 개, 아몬드 5알, 산책 전후로 바나나와 캐슈넛 한 줌. 특히 고혈압이 있거나 혈관 건강이 걱정되는 시니어분들께는 이 조합이 아주 좋습니다. 두 번째, 바나나와 플레인 요거트, 무가당 조합입니다. 플레인 요거트는 단백질, 칼슘, 유산균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여기에 바나나의 프리바이오틱스 성분이 더해지면 장내 환경이 좋아지며 변비 완화와 면역력 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추천 섭취 예시로는 아침 식사 대용으로 플레인 요거트에 바나나 슬라이스, 아마씨 또는 귀리. 위장이 약하거나 식사량이 줄어든 시니어분들께도 좋은 선택입니다. 세 번째, 바나나와 귀리 오트밀입니다. 귀리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에너지를 천천히 공급하면서도 포만감이 오래 지속돼 체중 조절에도 유리합니다. 추천 섭취 예시는 바나나 오트밀죽입니다. 귀리죽에 바나나 그리고 견과류를 얹고 계피가루 약간. 당뇨병 전 단계 시니어, 복부 비만이 걱정되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바나나와 계피 소량. 계피는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향신료입니다. 특히 바나나의 당분 흡수를 완만하게 하고 독특한 향이 식욕을 자극해 식사량이 줄어든 분들께 좋습니다. 활용법은 바나나 오트밀 위에 계피가루 살짝, 바나나 요거트 스무디에 계피 한 꼬집. 단 계피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간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일일 소량 1-2g 이하만 사용하세요. 다섯 번째는 바나나와 삶은 달걀 또는 닭가슴살입니다. 말만 들어도 건강해지는 느낌이죠? 운동 전후 또는 단백질 보충이 필요한 시니어분들께는 바나나와 단백질 식품의 조합이 특히 좋습니다. 바나나는 운동 에너지 공급에 탁월하고 달걀이나 닭가슴살은 근육 유지에 필수적인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해줍니다. 가벼운 근력 운동 30분 전 바나나, 운동 후 바나나와 삶은 달걀. 이 조합은 근감소증 예방, 낙상 방지, 활력 유지에 좋습니다. 시간대별 바나나 섭취 팁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바나나 요거트, 견과류는 장 건강과 활력 제공, 가벼운 식사 대용. 운동 전 바나나 단독 또는 바나나와 계피, 에너지 공급, 근육 보호. 운동 후 바나나와 단백질, 달걀, 닭가슴살 등은 피로 회복, 근육 회복. 간식 시간은 바나나와 귀리 또는 바나나와 견과류는 포만감, 혈당 안정. 밤엔 주의, 소량 섭취 가능, 과도한 당분 피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나나에 대한 흔한 오해와 잘못된 정보들을 짚어보고 시니어분들이 건강하게 바나나를 즐기기 위한 현명한 섭취법과 보관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해 1. 바나나는 당뇨에 안 좋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많은 분들이 바나나를 달아서 무조건 당뇨에 나쁜 과일로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는 섭취량과 타이밍,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 전혀 다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바나나도 섬유질, 칼륨,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기능성 식품입니다. 당뇨 환자라도 바나나를 반 개 정도로 줄이고 단백질이나 지방식품과 함께 아침 또는 간식 시간에 분산 섭취하면 충분히 건강에 도움되는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오해 2. 바나나는 살찌는 과일이다. 식사 대체 시에는 오히려 체중 조절에 유리합니다. 바나나는 한 개에 약 90에서 110kcal 정도로 빵 한 조각보다 열량이 낮습니다. 다만 단독 간식으로 계속 추가해서 먹을 경우 열량 누적이 되어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침을 못 드시는 분,
입맛이 없을 때 대체식으로 활용하신다면 바나나는 포만감과 에너지 제공을 모두 잡을 수 있는 좋은 선택입니다. 5회 3. 갈색 반점 있는 바나나는 상한 거다? 꼭 그렇진 않습니다. 갈색 반점은 숙성이 진행되면서 항산화 성분 TNF-알파 유사 물질이 늘어나 생긴 현상입니다. 이는 면역력 증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껍질에 곰팡이성 얼룩이 생기거나 바나나 냄새가 이상하고 물컹할 정도면 그건 부패 신호입니다. 즉시 폐기해야 합니다. 5회 4. 껍질째 먹는 바나나가 더 건강하다? 사실 무근입니다. 일부 해외에서는 바나나 껍질을 말려서 차로 마시거나 껍질째 먹으면 섬유질이 많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껍질에는 농약 잔류 가능성과 식이섬유 외 영양소는 미미, 소화가 어렵고 위장 장애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니어분들께는 바나나 껍질 섭취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껍질은 철저히 제거 후 섭취해 주세요. 5. 시니어를 위한 바나나 하루 권장 섭취량은 얼마일까요? 건강한 시니어 기준으로 하루 1개 이내 또는 반 개씩 나눠서 2회 섭취가 이상적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기준을 기억해 주세요. 건강 상태에 따른 권장 섭취량 주의사항입니다. 일반 건강한 시니어는 하루 1개, 식사와 함께 섭취 권장. 당뇨 질환 시니어는 하루 반 개, 단백질 또는 식이섬유와 함께. 신장 질환 시니어는 주 2, 3회 미만으로 반드시 의사 상담 후 섭취. 운동을 하는 시니어는 운동 전후 1개까지 가능, 단독 섭취 또는 단백질과 병행하시면 좋습니다. 바나나는 쉽게 변색되는 과일입니다. 어떻게 보관하면 좋을까요? 바나나는 온도와 습도에 민감해 보관이 까다로운 과일입니다. 특히 여름철엔 껍질이 금방 검게 변하고 물러지기 쉬워. 다음 팁을 꼭 실천해 보세요. 1. 바나나는 냉장고보다 서늘한 상온 보관이 기본입니다. 냉장고에 넣으면 껍질은 갈색으로 변하지만 속은 오히려 덜 익은 채 남아 맛과 식감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2. 바나나 꼭지 부분을 랩으로 감싸 보관하세요. 꼭지를 통해 에틸렌 가스가 발생하며 숙성이 진행됩니다. 랩으로 감싸면 숙성을 늦추고 검게 변하는 속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이미 익은 바나나는 냉동 보관하여 활용하세요. 껍질을 벗기고 슬라이스한 뒤 냉동 보관하면 스무디, 요거트 토핑, 오트밀 등에 활용 가능합니다. 단 냉동 후 재해동은 피하세요. 4. 바나나를 사과와 함께 두지 마세요. 사과도 숙성가스를 내뿜기 때문에 같이 두면 바나나의 숙성이 더 빨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바나나는 정말 쉽게 구할 수 있는 과일이지만 알고 먹으면 보약이 되고 모르고 먹으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건강한 섭취법과 보관 팁까지 실천하신다면 분명 바나나는 여러분의 식탁 위에서 가장 든든한 건강 지킴이가 될 겁니다. 앞으로도 꽃길 100세에서는 시니어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한 정보들 정확하고 믿을 수 있게 전해드릴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